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경향.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사건인데요. 다음 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선고 예정이고, 요거는 이제 2달 후에 12월 4일 날 제1회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날 선고는 하지만 요거는 이제 1월 22일. 1월 달에 재판이 없어서 반은 12월에 하고 반은 1월에 넘긴 것 같습니다. 1월 말로 1월 22일 1회 집회 예정인 사건 총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을 했는데요. 13건을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기록을 한번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당사자를 이 기록만 보고 이 정도가 나온 거니까 당사자를 이제 직접 다음 주에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받으면 이제 뭔가 안개가 걷히고 뚜렷해집니다. 아, 이건 환가할 재산인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할 재산인지, 그 다음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면담을 하거나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신청서에 완벽하게 쓰는 경우는 드물죠. 관제인이 환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제 신청 대리인들도 대략적인 것만 적어 놓죠. 적어 놓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적어 놓습니다. 첫째,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제 한 건,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요거는 한 400 정도 되는데, 생명보험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손해보험도 좀 약간 시간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은 한 500을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서상 예전에 이제 부친의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사업 자금을 본인이 조달하고 이제 했는데, 그 부동산이 만약에 생전에 넘어갔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 명의로 만약에 재산 분할을 했다, 상속 재산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술서라든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약에 부친 상속 재산도 과거에 아버님이 이제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미리 팔아서 가족들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 생존비에 다 썼다, 그러면 이제 꽝이 되는 거고, 보험 해약환급금도 손해보험과 관련된 해약환급금이 거의 몇만원 아니 몇십만원 없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진술서상에 나온 겁니다. 노래방 폐업 후 동업자가 회수한 보증금, 편파행위. 이거는 사실은 신청할 때 그냥 노래방 폐업 후 보증금은 다 까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제인이 넘어갈 여지도 있는데, 이제 사실대로 쓰신 거죠. 노래방 폐업 후 동업자가 회수한 보증금. 그럼 동업자라면은 손실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한 1000만원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동업자가 다 회수해 가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수해 간 보증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동업 관계인지, 차용 관계인지, 공동 사업자를 냈는지,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이 동업자는 그냥 돈만 된 건지.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자 명의가 되게 중요하죠. 사업자 명의로 돼 있는 그 보증금 회수는 임차인이 하는 거니까, 이 동업자가 그거를 빼갔으면 이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아마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월 정도에 이제 폐업한 것 같습니다. 노래방은 잘 안 된다고 하고, 요즘은 점점 코인 노래방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노래방은 아마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조사를 하거나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가 압류한 예금 통장에 들어간 580만원. 아마 압류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퇴직연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어항하고 똑같죠. 들어는 가는데 나오진 못합니다. 예금 압류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낚시하면서 어항 하잖아요, 어항. 이렇게 이제 어항에다가 이제 뭐 깻잎 같은 거 넣고 고기가 어항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특이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 똑같은 그게 무슨 뭐 착시 현상이 있는지, 그쵸? 물고기가 이 압류한 예금도 똑같습니다. 뭐 얼마든지 입금은 가능하죠. 근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 압류 금액만큼.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한 뭐 몇천 될 수 있는데, 일단 580만 원에 골인해서 다시 나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인 채로 파산 면책 신청이 됐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생계비 범위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가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뭐 한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고, 이미 채권자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한 채권자의 어떤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그 예금 압류 금지 채권 185만 원이죠.를 제외한 이제 한 400 정도로 한가할 수 있죠. 이제 그 부분만 관제인이 판단을 하면 되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채무자의 상태, 뭐 다른 재산 존재, 뭐 지금 현재의 어떤 부양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런저런 거를 이제 지지난 기수에서 제가 요거 한 350 정도, 그러니까 180 빼고 한 300 얼마 있는 거는 이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한번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보험 협약환급금이 좀 많아요. 건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 긁어 모으면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 대리인이 1110만원이 범위 내의 생계비이죠. 1110만원이면 185 곱하기 6이라 그랬죠. 면제재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결정을 안 합니다. 이게 통상 결정은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14일 이내에서 판사가 면제재산 결정을 해야지 법적으로 면제재산으로 관제인이 환가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14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관제인이 재량입니다. 관제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뭐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고, 관제인이 재량이죠. 관제인이 그 재량이 되는 것도 이제 결국 이 사람의 전체적인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보험으로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나머지 뭐 치료라든가. 근데 보험이 좀 이분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한 열 몇 개가 돼서 결국 이제 뭐 지인들 통해서 뭐 과소비는 아니지만 보험도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과다한 자기 소득이라든가 채무 부담 증대에 비추어서 과다 보험료가 납입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조금 한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만 해도 한 500, 뭐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그 부분은 이제 재량입니다. 다섯 번째, BMW 528i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차는 2010년식이고 1080만원을 기재를 했어요. 지금 시세를.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근저당 채무가 없습니다. 뭐 압류된 건 좀 있어도 근저당 채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팔면은 뭐 8,9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차량은 7년 이상 되면 사실 1000만원 되기가 어렵죠. 한 500에서 600 많아야. 근데 이거는 좀 외제차를 해서 그런지 좀 인센티브가 있어서 2010년식, 여기다 이제 주행거리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채무자가 써낸 거에 의하면 1000만원 정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한 6, 700이라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여섯 번째, 빌라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근저당이 없더라고요. 하나는 근저당 1억 1000이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1억 1000 있는 거는 월세가 세입자가 있고요. 이 근저당이 전혀 없는 거, 2억짜리 그 집은 보니까 이제 6,500인가요? 4,500 세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고저것 이제 따져 보니까 전체 시세는 한 3억, 2억 7천에서 한 3억 정도. 경매가를 하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보증금이 한 7천, 8천 있고 근저당 채무가 한 1억 1000 있어요. 근데 좀 채권 최고액 1억 1000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대략 합쳐도 합산 시세하면 2억 7천에서 한 3억. 채무는 1억 8천에서 뭐 2억 조금 안 되고, 근저당 채무가요. 대략 한 6, 7천? 많으면 한 7, 8천. 진짜 운 좋으면 1억.
어느 정도 이제 환가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 채무는 총 뭐 한 3억 8천인가 했으니까 사실 파산 상태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경매에 놓으면 이제 관제인이 배당금을 찾아다가 채권자를 나눠주고, 아니면 관제인이 임의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약간의 어떤 환가 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빌라 두 채 있을 때 본인이 그냥 그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딸 명의로 이제 거기다 1,000만원 정도 빼놓고 몸이 좀 아프신지 그 생계비 쓰겠다. 뭐 그거 이제 관제인이 만약에 진짜 이분 말대로 건강이 안 좋으면 그거는 이제 넘어가죠. 대신 이 부동산만 갖고 세입자들한테 아니면 근저당권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면, 뭐 여기서 이제 몇천 나오면 일반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이분은 면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경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7번은 이제 이분이 과거 사업에 크게 뭐 부동산 개발 사업 해서 진작 2007, 8년경에 이제 실패를 해서 빚이 수십억입니다. 근데 이제 낸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충남 쪽에 있는데, 고향에 약 100평, 한 400평, 120, 30평 되죠, 정확하게는. 3.3으로 나누면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120, 30평 정도는 이게 또 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야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토지가 존재하니까 그동안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뭐 안 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좀 관제인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채무자한테 요구해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총 13건 중에 7건 정도는, 나머지 6건은 아마 그 자체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소송구조사건, 그 다음에 LH공사,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조차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그 신청서 자체만 놓고 봐도 거의 뭐 재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니면 뭐 임대차 보증금 몇백 정도 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면담 정도만 하고 뭐 기본적인 가족사항이라든가 그 파산 보고서상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난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면담을 하는 난이 있습니다. 면담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학력난도 써야 돼요. 그러면 면담을 해야 되죠. 뭐 불필요한 것 같지만 일단 전산상에는 돼 있으니까 물어봐야죠. 본인 학력,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중학교 졸업했는지, 대졸인지, 그 다음에 배우자, 부모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없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어봐야 되죠. 직업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재산도 다 보증금 면제 재산에 다 기재를 해야 되죠. 그건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채도 다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 13건 중 7건은 심층조사 대상이고, 제가 보기에는 7건 중에서 한 4건 정도, 한 서너 건 정도는 이제 거의 환가가 확실하고, 한 2-3건 정도는 그냥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최근에 경향임이죠. 대부분 뭐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임야, 상속재산,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아까 노래방 하신 분 있죠. 이제 권리금이라든가 이 보증금 같은 거, 고정. 그래서 제가 한 게 보편상자죠.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편파행위. 아까 편파행위 하나 있었죠. 노래방 폐업하면서 동업자가 보증금을 회수해 갔다. 이제 거기서 이제 관제인은 편파행위라는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 상속. 아까 1번. 그죠? 부모님 재산이 과거에 있었다고 진술하니까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 생전에 처분됐는지, 돌아가실 때 남아있는 거를 가족들이 이제 분할했는지, 채무자를 제외하고, 그쵸? 자영업자, 뭐 아까 말씀드린 노래방 같은 거. 그래서 대개 이 보편상자, 이 네 범위 내에서 개인 파산은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